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A, B, C를 원소로 하는 집합과 서로서인 집합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서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교집합 자체를 구했을 때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ABC라는 이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빼고 나면 DF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서로서라는 용어 정의 어떻게 되는지, 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구해가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은 이제 x좌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접선의 방식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x1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x1 x 그 다음에 4y는 17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좌표 구하니까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는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가는 공식으로 이미 딱 만들어져 있는 건데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집합이 이제 같은 집합이 되어라 이런 얘기. 두 집합에 6, 6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같은 거겠고, 4하고 2는 같을 수 없죠. 금방 A 값이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고, 그럼 나머지 A 플러스 B, 2 플러스 B 한 결과가 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또 B 값도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구한 A, B 값을 이제 곱하게 해주면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두 집합이 같다라는 의미,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이 좀 모두 좀 똑같이 나와야 된다. 원소들이 같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보기에서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제가 된다는 것은 참 거짓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바위는 무리수다, 참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0 되는 부분들 이게 좀 만족하느냐 하는데, x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명확지 않는 거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겠습니다. x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세제곱하면 1 되는 거 맞죠? 참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명제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참 거짓이 명확한 것이 명제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이 반지름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좀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완전 제곱 만들면서 1, 4가 필요하니까 양변에 더하겠고요. 마이너스 4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9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r제곱 더지는 부분들이니까 9란 얘기는 반지름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원 방정식 정리해서 표준형 만들어 갔을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이퀄 r 제곱 이렇게 되는 표준형을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B라는 명제 주어져 있고요. P라는 부분들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1 해주고 A 플러스 1 마이너스 붙여놓고 1 이렇게 처리해서 가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하고 A 플러스 1이라는 근 이렇게 두 개가 얻어졌고요. Q집합은 X는 2에 이렇게 얻어졌죠. 근데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니까 P집합이 더 큰 집합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2A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값이 이제 A 값이 될 수 있느냐 이랬는데 2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2A가 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종류가 좀 존재하는 내용. 그럼 A 값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 되거나 A 값이 1 되거나 해서 두 개의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면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답을 해가면 되겠죠. 자,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게 되면 주어 형태에 해당하는 P가 더 큰 집합입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3,a라는 점이 있습니다. y는 일꼴 x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했는데요. 3,a라는 점을 y는 일꼴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하고 y하고 좌표가 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좀 a라고 한다라고 해서 a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a라는 것을 또 이번에 x축 대칭해야 되겠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보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좌표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 b 이렇게 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뭐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돼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겠고 빼기를 하게 되면 더하기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도형의 이동 중에서 y 이퀄 x, x축 그다음에 뭐 y축, 원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론, 이동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의 연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채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차집합 B 부분 고친 거죠. A 차집합 B 부분 이제 고쳐갔으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에 해당하겠고, 괄호에 이제 여집합 돼 있으니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 B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이제 전개처럼 해주는 거니까 이제 분배 법칙이 되겠죠. 분배 법칙 해서 풀어가는 내용. 이때 이제 A 여집합 교집합 A 하게 되면 이건 뭐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산하게 되면 A 교집합 B에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되는 부분들 분배 법칙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3번이 바른 답이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산하게 되면 뭐 차집합 그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분배 법칙 이게 뭐 핵심적인데 한 문제에 3개 과정이 좀 다 나와 있으니까 공식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밧줄이 18m인 줄로 담장 앞에 똑같은 크기 2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큰 직사각형의 땅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고 최대일 때 땅의 담장을 뺀 둘레길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크게 두 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y, y, y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x 플러스 3y 계통이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넓이는 xy 이렇게 처리되는데 대입해주면 되죠. x에다가 18 마이너스 3y 이렇게 좀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 공통에다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u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꼭지점에 y좌표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 나오겠고 3을 좀 대입해주면 18에 9 상부 27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y 값이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x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또 결과도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또 이렇게 둘레 길이라고 해주면 x 플러스 2y에 해당하겠죠. 2y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9에다가 이게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15가 되는가요? 9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15에서 결과를 또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넓이의 최대값에 있어서 둘레의 길이를 또 이렇게 빼게 해달라 그러면 27에서 15를 빼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12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이 가면서 선 하나 좀 들어가는 부분들, 담장 형태의 부분들은 뭐 굳이 밧줄이 필요치 않은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살짝 변형된 문제 형태들인데 우리가 충분히 씩 세워가는 게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보기 명제 중에서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인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는 원래 주어진 명제 참이라는 얘기죠. 진리집합을 이렇게 봤을 때 역은 거짓이 되어야 되니까 포함 관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Q집합이 더 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가지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A축, B축 이렇게 잡았을 때 y는 이퀄 x 이런 형태로 좀 식을 꺼서 a 값이 더 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역이 되겠고요. 다음 거는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요건 이렇게 그 갔을 때 이런 부분이들이죠. 만족하는 영역 부분들 이것은 뭐 둘 사이 관계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런 형태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겠고 니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돼서 아래쪽 부분들이 되겠고 다음에는 곱하기가 0보다 큰 거니까 양양 음음 이런 부분들이겠고 이걸 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표시해주면 이제 3, 4분면 형태의 영역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들은 역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A축 B축 잡았을 때 3, 4부분 형태의 영역이니까 두 집합이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B하고 C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A가 B에 쏙 이렇게 들어가거나 B하고 C에 이렇게 그렸을 때 C에 쏙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좀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오른쪽은 B하고 C 이렇게 됐을 때 위에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큰 집합도 그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존재 영역으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이 더 훨씬 더 큰 집합이다.
좌측보다는 우쪽이 더 큰 집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하나만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정답 2번입니다라고 풀어가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요소. 특히 이제 기업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 조건도 아닌 부분들이라서 이런 거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되겠고, 니은 부분들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 거니까, 특히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들 둘의 이제 공통 부분 구해가지고 이렇게 결론 낸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5,7을 지난다. 표현이 이렇게 했는데요. 실은 뭐 5,7을 지나는 직선이죠. m x-5 플러스 7 여기 지나는 직선이 결국 원에 접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x-y 플러스 7 5m은 0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우리가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0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해가면 되는 거죠. 5m-7을 절대값 한 부분들이 반지름 3이랑 같습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제곱해서 25m제곱 그러면 70m인가요? 와 49 이렇게 처리되겠고, 9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가는데요. 16m제곱에 70m이 되겠고, 그러면은 2를 빼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인수분해 안 하고 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6분의 40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 5, 8을 8, 5, 4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내용, 2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부분들이 원에 접한다. 그 다음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 사이의 거리,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라는 큰 흐름 틀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시했더니 A를 완성하지 못한 학생, 완성한 학생 13,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학생, 과제를 완성한 학생 15명 이런 형태로 좀 주어졌습니다. 두 과제를 모두 완성하지 못했다. 여집합이니까 A 합 B 여집합이죠. 그럼 뭐 A 합 B가 그럼 얼마입니까? 18입니다 라고 좀 구하면 되는가요? 25에서 7 빼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13 더하기 15 마이너스 x는 이꼴 1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x 값이 10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집합이 이제 10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용역 표시를 했을 때 문제에서 한 과제만 완성한 학생 이런 부분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요. 이건 뭐 18에서 10을 빼서 8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의 표현을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학생 둘 다 완성하지 못한 학생, 이건 뭐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모두 교집합이네요. 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A 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형태들인데, 표현을 좀 이렇게 반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 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도 a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직선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꺼면 되겠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5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이렇게 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절대값 이 부분들 반지름 a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나요? 그럼 a 플러스 24 절대값 부분들은 5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열심히 풀어가면 되는데, a 플러스 24는 이퀄 5a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는 4, 6, 24가 되겠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플러스 24는 이꼴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번에 a 값이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나요? 6, 4, 2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원의 중심을 AB라고 했을 때 AB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좌표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6, a 값이 마이너스 6,6 이런 부분들하고 4, 마이너스 4 이런 부분들이니까 차이가 10 이렇게 되니까 10루트 2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사분면 좀 조심해가면서
좌표를 좀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역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그 부분들이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겠다. 이런 이야기. 2,1 반지름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2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b만큼 1 플러스 b 해서 5 이렇게 반지름 처리가 되겠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구해달라. 4사분면에 있다. 4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y축에 접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 y축에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형태니까 중심의 x좌표가 이제 반지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죠. 금방 그렇다는 얘기는 2 플러스 a가 5 이렇게 처리해서 a값 3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2하고 거리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얘가 5가 됐으니까 4제곱에다가 b-1의 제곱은 반지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20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반지름 5 이렇게 됐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b-1의 제곱 처리하는 부분들이 9 이렇게 처리돼서 b-1은 3, b-1은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풀 진행해야 되겠고, b 값이 4입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입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4사분면이니까 이 값이 이제 음수 부분이 좀 나와야 되겠죠. 4억 플러스 4가 되게 되면 좀 곤란하겠군요. 1사분면 형태로 좀 갈 거니까.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해가는 건가요?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a 값이 3이었고 b 값이 마이너스 2 처리됐으니까 합해서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풀이 처리가 됐나요? 자, 14번 문제. 주어진 정보들이 개수가 좀 이렇게 많이 있죠. 개수가 좀 많아져 있지만 뭐 크게 또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죠. 평행이동 한 부분들 평행이동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접한다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보에서 얻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는 않은 부분들이니까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처리. 그러니까 4사분면도 나중에 이제 부호 부분에서 이제 값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거고, 접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지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대입해서 또 풀을 진행했다 이런 부분들 세세한 주어진 정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좀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라를 증명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라에 들어가는 부분들 fkgl이라고 하고 다에 들어가는 것을 m이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건 좀 대우를 이용한 거죠. 3의 배수다 대우해서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죠.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런 형태를 좀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표현이 되겠습니다. k가 0부터 들어간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잘 살펴봐서 3의 배수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3k 플러스 1 0 들어가도 1 되는 부분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뭐 9k 제곱 그 다음에 뭐 6k 뒤에 이제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3을 좀 공통크 제곱하면 3k 제곱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2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k 값이 0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앞에 3 곱하기 돼 있고 뒤에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3k 플러스 L로 표현해야 되네요. 그럼 뭐 3L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9L 제곱 플러스 4, 3, 12L 플러스 4가 되는데 3 플러스 1 해서 요 1이 이제 뒤에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되죠. 앞에 부분들은 3 공통의 3L 제곱 플러스 4L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주어져 있고 많은 자연수이므로 주어진 당연히 이 부분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증명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F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였나요? 가에 들어가는 거였나요? 그러면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라에 들어가는 부분들, 라 부분들이면 이건 뭐 3L 플러스 2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0이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뭐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뭘 구하나요? F3G5, F3G5 이렇게 좀 대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에다가 여긴 15, 16, 17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2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주어진 부분들 일단은
맨 처음 증명 자체에서 이게 제곱이 배수인데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이런 형태의 증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원래 이제 뭐 대우의 쓰임새를 배워야 되는 거죠. 대우를 통해서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는 형태의 식을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명이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뭐 제곱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k가 0부터 들어가느냐 k가 1부터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k가 만약에 1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 부분들이 3k-2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처리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되느냐 주어진 뒤에 있는 조건에 따라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증명 절차 부분들은 서술형으로 곧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직접 증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이를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교집합 1,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표현해 갔을 때 SA, SB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A 교집합 B 이렇게 됐을 때 교집합이 1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나머지 원소들을 전부 다 합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14 이럴 때 한쪽을 X라고 놓으면 한쪽은 이제 14-X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SA 곱하기 SB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x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x 이렇게 곱하기 하는 형태로 해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이제 14x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제 x 값이 7입니다 라고 구해져가 보겠고요. x 값이 7이 되면 여기가 8 되겠고 이쪽도 이제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64입니다 라고 최대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좀 새롭게 정의된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주어진 이렇게 큰 뜻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생각해가면서 지금 뭐 합 자체가 돼 있으니까 전체 합에서 교집합 부분 보내고 각각 한쪽을 뭐 이렇게 전체 합한 부분에서 뭐 x 이렇게 문자만 놓으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처리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할 만한 것들에서부터 연습을 통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것까지 차근차근 지금 실력 쌓는 그런 계획으로 삼으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P 합 Q의 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PQ 사이의 포함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 Q의 여집합을 해서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Q 집합이 P 집합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Q의 여집합 부분들하고 합하면 Q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쪽이 이렇게 전체가 되가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P 교집합 R 이런 형태가 이제 공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R은 또 이제 바깥쪽에 있는 집합입니다라고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좀 다 살펴놨고요. 이때 이제 참인 명제를 보기 위해서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되는데 Q가 R에 쏙 들어갑니까? Q하고 R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R이 P의 여집합이 들어갑니까? P의 여집합은 바깥쪽이니까 R이 쏙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죠.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Q가 나 P에 들어갑니까? 아이쿠 그러면 안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Q이면 P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니까 Q집합 P집합에 속 들어가냐? 맞습니다 라고 답해보면 되겠죠. 정답 니은 리을 돼가는 부분들 이렇게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면은 가장 확실하게 답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명제 부분들이 이제 참입니까? 참인 명제 이렇게 골라가는 부분들이 되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답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 집합 n의 양의 약수 집합 n 이하의 소수 집합으로 AB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 옳은 것만을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A7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7이 약수의 집합이면 뭐 1, 7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B7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7 이하의 소수 되게 되면 2, 3, 5,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7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교집합은 7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 될 때는 이제 소수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걸 뭐 주로 반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4의 배수의 4의 약수의 집합이면 1, 2, 4 이렇게 좀 나오겠고 B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4입니까? 2, 3까지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교집합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n이 소수는 아니죠. 지금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B집합의 원소가 5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B집합을 열심히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B집합을 만들어가게 되면 2, 3, 5,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1 이하 해도 되겠고 12 이하 하더라도 소수는 이제 5개가 되니까 12라고 최대값은 답해갈 수 있겠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좀 잘 풀렸나요? 정답 기억 디귿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이렇게 좀 새롭게 정의된 부분들은 집합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면서 그에 맞춰서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서 여러 종류의 집합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 명제 주어져 있고요. Q 명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물으면 답하십시오.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P 또는 Q의 부정을 쓰시오라고 되는데, 모든 정수의 부정은 이제 어떤 정수라고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정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P 또는 Q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건 뭐 명제를 바꿀까요? 이렇게 주어진 명제가 되어 있으면 요건 또 범위에 또 정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고 이런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부호를 또 반대로 써야 되는가요? 그러면 X 범위는 K보다 크거나 같다, K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다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명제를 써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수에 대해서 어떤 정수 써가는 부분들 정확히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범위 정반대 또 정반대 형태,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연결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자,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거 부정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이게 좀 참여되게 하는 이제 정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뭐 둘의 이제 공통 범위를 열심히 구했을 때 만족하는 원소가 한 개만 나와라 이런 얘기니까,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을 표시를 좀 하겠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1, 2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0, 1, 2 이렇게 원소가 있고 좀 많은 게 아니고군요.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원소가 좀 하나가 되려면 이쪽에 좀 하나 좀 이렇게 범위 들어가는 거죠. K 범위하고 이렇게 구멍 뽕 뚫어서 이제 K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2라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커야 되겠고 0보다 0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되어가는 내용.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 갈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해 가지고 원소가 하나가 되려면, 아이고 이거 여기 2는 원소가 안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즘 색칠이 되는 거죠. 색칠되고 뽕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여기서 K를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의 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건 뭐 곧바로 나온대요. 뒤에 뭐 이항식이 계산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곧바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K값의 범위 만족하는 정수 1개 처리가 됐죠. 자, 일단은 뭐 이 문제 풀어갈 때는 1번 문제 풀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수, 모든 정수를 이렇게 부정할 때 어떤 정수 이렇게 표시해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신경 쓰면 되겠고, 큰 틀에서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게 되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0,9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원과 받는 점 BC라고 했을 때 물으면 답하십시오.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y는 이꼴 m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가 0,9라서 y절편이니까 원하고 관계니까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는 0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9 절대값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들이 루트 18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9제곱 이렇게 하면 되나요? 9 곱하기 2, 9, 18 이렇게 처리되겠죠.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9는 약분될 거니까 2m제곱 플러스 1은 이꼴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2m제곱은 7에서 m제곱은 2분의 7에서 n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답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아이고 루트 2분의 루트 7인가요? 그러면 2분의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x 플러스 9. 어이구, 숫자가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BC 거리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접선의 방식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원을 뭐 직접 그려야 됩니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좌우 대칭 구조로 해서 B 한쪽은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뭐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라서 도형적으로 아주 관계가 있죠. 동그라미, 그다음 X 다시 또 동그라미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까? 여기 길이가 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죠? 반지름이 3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3 루트 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이제 도형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처리해 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런 걸 그냥 넓이를 이용해도 되겠군요. 9h 이렇게 처리되면 3 루트 7, 3 루트 이렇게 좀 곱하기 한 부분들 이렇게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h가 이제 루트 14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요 길이가 이제 루트 14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BC 길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BC 길이는 당연히 2루트 14입니다 라고, 왜냐면 직선제가 좌우 대칭 구조 형태로 있으니까 2루트 14입니다 라고 BC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적인 특징 이런 것 좀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2분의 1 요게 좀 이렇게 C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2루트 1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높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또 진짜로 도형 관계를 좀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루트 14 이렇게 처리됐고, 그러면 여기가 또 동그라미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럼 b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루트 7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기가 2가 되는데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가 뭐 7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피타고라스 결과 해도 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루트 2, 루트 7,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또 7 이런 형태가 처리돼서 계산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서 넓이를 구해 가면 7 루트 1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도형적인 특징 이렇게, 이건 뭐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발 긋고 이런 문제들이라면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도형들이니까 조금만 좀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접선 구하고, 그냥 접선 구해간 부분을 그냥 방정식 관계로 이용해서 풀이한 게 아니라 뭐 도형적인 측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발 내린 측면, 그런 이론을 이용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